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운영 중인 광산구 외국인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절반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며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외국인 선제검사에서 또다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8일부터 29일까지 증상이 발현된 외국인 노동자 3명과 무증상 외국인 1명이 양성 반응을 통보받은 겁니다. 이번에 확진된 외국인을 포함해 지난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선제검사에서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확진 사례는 지난 7월 말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모두 6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7%가량인 103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음식을 같이 먹거나 같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더 이제 저희가 그 확진자를 차단하기가 좀 더 어렵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숨어있는 외국인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방역당국은 이번 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사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광주시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2만여 명 가운데 55%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만 선제검사를 받았습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미등록 외국인들이 선제검사를 꺼려하는 경향 때문에 검사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익명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라도 관할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며 보건소에 가서 백신 접종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 속에 지역 대학들이 속속 2학기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전공의 경우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대면 수업은 불안하다는 학생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개강을 맞은 광주의 한 대학. 교양 과목은 비대면 수업이지만 전공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다. 아직 백신을 모두 맞지 않았다.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된다는 등의 게시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1학년 과제 중에 다른 지역에 가서 답사를 하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는 거를 원치 않으면 다른 과제로 대체는 가능하나 이 점수로 차이를 둔다고 해요.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2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면 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8주간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다가 개강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지난 금요일 비대면으로 계획을 바꾼 대학도 있습니다. 수업의 질 측면에서는 원격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더 좋지만 그럼에도 다행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숙사 생들은 이제 공용 화장실이나 아니면 공용 샤워실을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더 많아가지고. 조건부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학교도 다가올 개강을 앞두고 긴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수강 인원이 20명 이하인 수업에서만 대면 수업으로 하기로 했고 건강 상태 체크 등도 곳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가 지금 학교다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역이 잘 되고 이제 학교에서는 걸리는 학생이 없기를 이제 바라죠.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차 대유행 속에서 안전한 수업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현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연출되고 있는 요즘 대학가의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광주에서는 1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144만여 명 가운데 86.8%에 해당하는 125만여 명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생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대선 주자들 사이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텐데요. 그동안 보수정당 경선에는 호남의 민심도 또 후보들도 관심이 덜했지만 이번 대선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3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1차 컷오프에서 8명을 줄이고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한 뒤 오는 11월 9일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선택권은 당원과 일반 국민이 나눠갔는데 호남 지역의 당원이 늘면서 경선에서 호남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그 호남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좀 좋은 분위기로 되고 또 이제 저희 당 그 후보님들 같은 경우도 호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원 증가보다 더 큰 변수는 여론조사입니다. 경선 단계별로 여론조사의 비중이 최소 50%에서 최대 100%가 반영되는데 여기에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호남의 여론도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호남의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0.04%. 인구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비중이 10% 안팎이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 민심의 역선택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싸우기 쉬운 야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호남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들의 호남구의 경쟁은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뜨거울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한때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지만 폐교한 학교들이 전남 지역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개인에 매각된 폐교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교육청이 직접 나서 폐교를 주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돌산중앙초등학교가 14년 만에 알록달록한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07년 폐교 이후 방치되던 학교를 교육청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운동장은 계절에 따라 해바라기나 갓을 심어 정원으로 활용하고 건물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로컬 푸드 상점 등으로 쓰임새를 넓혔습니다. 60여 년간 주민과 함께했던 학교가 흉물로 남아 마음 아파했던 주민들은 학교의 변신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교입니다. 살려보려고 가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학교를 되살려준다는 것이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폐교됐던 순천 승남중학교 외서분교장도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10월까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 캠핑장으로 새롭게 바꿔 관광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내 폐교는 모두 695곳, 주로 개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 용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거나 그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청이 직접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고 나섰습니다. 폐교를 지역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감 쉼터 조성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문을 닫은 학교 가운데 2024년까지 이처럼 주민 상생 공간으로 새롭게 모습을 바꾸고 있는 곳만 34군데. 흉물로 전락하던 폐교들이 다시 마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용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광주에서 속개됐습니다.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조비오 신부의 주장은 허위라는 전두환의 생각을 인용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측은 성직자에게 파렴치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엄청난 명예훼손이라며 근거 없는 자료로 성직자를 모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찬탈자이자 학살자인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는 없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지인의 발길이 뜸해진 신안 흑산도가 다시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 천주교 역사 유적지와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을 강점으로 관광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남의 최남단에 위치한 신안 흑산도 천주교 성당. 한국전쟁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을 위해 선교는 물론 교육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해왔습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는 성당 인근 가족 호텔을 신도 연수 공간인 피정의 집으로 꾸리고 관광객을 위한 숙박 편의시설로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적 가치와 지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누구에게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 또 영성적인 휴식, 이 모든 것을 겸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작은 섬의 공원에 세계 20여 개국의 철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촌마을 종합 안내소로 쓰였던 건물은 세조각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신안 추포 비금간 연도교. 오는 10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둔 흑산공항까지 건설되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움과 비경 그리고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15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다 코로나19로 발길이 주춤해진 신안 흑산도.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오는 2023년까지 정약전 평화의 길과 흑산 성모공원을 조성하는 등 흑산도를 다도해의 대표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20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했던 200m 높이의 G 트윈타워 건립을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1차 발표한 75개 대선 공약 과제에는 G 트윈타워 건립이 포함됐었지만 공약 과제를 20개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백지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과제가 너무 많으면 정작 필요한 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며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은 대선 공약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